출산 직후 제가 예약해둔 프리미엄 산후조리사 이모님을 남편이 제멋대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곤 유통기한이 지난 기저귀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만 있으면 돼. 돈 낭비하지 마. 저는 바로 뒤돌아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고 남편은 그제야 사색이 되었습니다. 방금 분만실에서 나온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 아프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 차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이 베테랑 산후조리사 이모님을 모시기 위해 제가 반년 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요. 임신 5개월 때부터 수소문하고 지인 3명에게 부탁하고 예약금 30만 원을 걸고 나서야 겨우 장 여사님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산후조리 업계에서도 탑 클래스로 통하는 분이셨어요. 거쳐간 아기만 30명이 넘고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예약을 하려면 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저는 초산이라 아무것도 모르니 장 여사님이 계시면 몸조리도 잘하고 아기도 잘 돌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죠. 입원하기 전 저는 남편 김민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800번은 말했을 거예요. 당일 오후에 반드시 장 여사님을 모셔오라고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 남편은 가슴을 탕탕 치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걱정 마, 여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까먹겠어. 당신은 안심하고 아기만 낳아. 나머지는 다 나한테 맡겨.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병상에 누워 오매불망 기다리던 건 전문적인 장 여사님이 아니라 철없는 제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손에는 쭈글쭈글한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묘한 의기양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는 병상으로 걸어와 비닐봉지를 협탁 위에 툭 던지더니 제 이마를 짚으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막 출산을 끝낸 터라 예민하기도 했고 그에게서 풍기는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여보, 고생했어. 그는 입을 씩 벌리며 다정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아주 건강하대. 의사 선생님도 나 닮아서 잘생겼다고. 저는 그런 실없는 소리를 들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장 여사님은 모시러 갔다며 왜 같이 안 왔어? 제 질문에 민준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우물쭈물 말을 더듬더군요. 아, 장 여사님. 그분이 못 오시게 됐어. 못 온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는 길에 차라도 막혔어. 무슨 사고라도 났어. 예약금까지 다 걸었는데 못 온다니 그게 말이 돼? 말할수록 다급해져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산후조리사가 펑크를 내면 저와 아기는 어떡합니까? 평소 제 앞가림도 못하고 기름병이 넘어져도 일으킬 줄 모르는 이 남자가 갓 태어난 핏덩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전몸살 마사지는요? 오로 처리는요? 그런데 민준 씨의 다음 말은 제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말하듯 태연하게 내뱉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못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뭐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습니다. 김민준, 다시 말해봐.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옆 침대의 산모와 가족들이 쳐다봤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죽일 듯 노려보며 해명을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방걸음 뒤로 물러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 뭘 그렇게 급하게 화를 내. 내가 다 우리 집 돈 아끼려고 그런 거지. 그 베테랑 조리사 한 달에 300만 원이나 하잖아.
너무 비싸. 순낭비라고, 낭비라고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서러워서가 아니라 분해서였습니다. 김민준, 나 임신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애 낳을 때 죽다 살아난 것도 봤잖아. 그런데 전문가 불러서 나랑 아기 좀 돌보게 하겠다는 게 돈 낭비야? 당신 평소에 그놈의 술 친구들 만나서 한 끼에 수십만 원씩 쓰는 건 안 아깝고 나랑 애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 그거랑 이게 같냐? 민준 씨도 덩달아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건 사회생활이고 인맥관리야. 다 우리 집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뭐 애 하나 키우고 사람 돌보는 게 대수야? 나만 있으면 돼. 내가 휴가 쓰고 집에서 당신이랑 애 돌보면 남보다 낫지. 안심도 되고 돈도 굽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는 그 쭈글쭈글한 비닐봉지를 열어 기저귀 한 팩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봐. 내가 다 준비했어. 기저귀, 분유, 물티슈 다 있어. 남한테 손 벌릴 필요 없다고. 고개를 숙여 그 기저귀 팩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포장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말려 있었습니다. 인쇄된 글씨조차 흐릿했죠. 저는 손을 뻗어 기저귀를 낚아채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 제조 일자가 2년 전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된 물건이었습니다. 김민준, 기저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아들한테 유통기한 지난 기저귀를 채우겠다고. 당신 미쳤어? 하하. 에이 설마 유통기한이 지났겠어? 그는 힐끔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이런 공산품이 무슨 상관이야. 포장 안 뜯었으면 깨끗해. 쓸 수 있어. 요즘 사람들이 유난 떠는 거지.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천기저귀도 없어서 아무거나 썼어도 잘만 컸어. 당신이 요즘 맘카페나 SNS 상술에 세뇌당해서 그래. 비싼 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돈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조차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는 저와 아이의 안위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계산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후의 허약함과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싸우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과 싸워봤자 입만 아프니까요. 심호흡을 하며 화를 억누른 뒤 협탁 위 휴대전화로 손을 뻗었습니다. 충전기를 뽑는 손가락은 힘이 없어 후들거렸지만 버튼을 누르는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계속 꿍얼거렸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다 우리 집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며칠 지나서 당신 몸 좀 추스르면 나 다시 출근하고 조리사 쓸 돈 아껴서 아들 장난감 사주고 분유 사주면 훨씬 실속 있지. 저는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은 건 시아버님과 시누이의 전화번호였습니다. 민준 씨는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 특히 그 기센 누나를 무서워했습니다. 평소 시댁 식구들은 저를 끔찍이 아끼셨고 임신 기간 내내 고생한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이 사태, 과연 그가 자랑하는 절약 신공이 그분들에게도 통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죠. 시아버님, 연락처를 찾아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혼자 떠들고 있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제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더군요. 전화기는 왜? 방금 애 낳고 휴대전화 보면 눈 나빠져.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결할게. 저는 휴대전화를 품에 확 끌어안고 그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김민준, 신경 꺼. 당신 자신 있지? 조리사 자르고 혼자서도 나랑 애기 잘 돌볼 수 있다며. 그래. 그럼 어디 당신 부모님이랑 누나도 당신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나 보자.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순간 민준 씨가 헉소리를 내더군요.
여유만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차분하지만 억울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방금 출산했어요. 몸이 너무 힘든데. 그이가 글쎄 제가 예약해둔 산후조리사 이모님을 마음대로 해고했대요. 돈 아깝다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기한테 채우겠다고 가져온 기저귀가 유통기한 1년이나 지난 거예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김민준이 썩을 놈이 걔가 미쳤나. 아가, 기다려라. 지금 네 시애비랑 신우이랑 당장 갈 테니까. 내가 가서 그놈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전화를 끊고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죠. 너 엄마한테 전화했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작은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작은 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켜켜이 쌓인 억울함이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갓 애 낳은 사람 돌봐줄 사람도 없고 신생아한테 썩은 기저귀 채우는 게 당신 눈엔 작은 일이야? 김민준, 오늘 일은 그냥 안 넘어가. 민준 씨가 뭐라 더 변명하려던 찰나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도착한 겁니다. 사색이 된 민준 씨. 그리고 허둥지둥하는 꼴을 보니 꽉 막혔던 속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얼마나 세게 열렸는지 벽에 걸린 수액거리가 덜렁거릴 정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들어오시자마자 병실을 훑어보셨죠. 침대에 누운 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곧바로 그 시선이 레이저처럼 민준 씨에게 꽂혔습니다. 김민준, 이 호루 자식 어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귀가 다 울렸지만 왠지 모르게 통쾌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 참교육이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 변명하려던 민준 씨는 어머니의 호통한 방에 다리가 풀렸는지 벽 구석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그 뒤를 이어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과묵하신 분인데 오늘따라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계셨는데 아마 제게 줄 보양식을 챙겨 오신 모양입니다. 그걸 협탁에 내려놓고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민준 씨를 무겁게 노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칼날 같아서 민준 씨는 고개도 못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신우이, 민지 언니였습니다. 민준 씨보다 3살 많은데 평소에도 올케인 저를 끔찍이 챙기십니다. 민준 씨가 조금이라도 저를 서운하게 하면 가만두지 않는 분이죠. 회사에서 바로 왔는지 정장 차림의 하이힐 소리를 딱딱 내며 바람처럼 걸어와 다짜고짜 민준 씨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세게 때리진 않았지만 기세가 대단했죠. 야, 너 바보냐? 신우이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습니다. 내 올케가 방금 애 낳고 죽다 살아났는데 네가 감히 이딴 짓을 벌여. 민준 씨는 누나한테 맞고도 피하지 못한 채 억울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누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시어머니가 말을 끊고 성큼성큼 침대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가운 걸 보니 받기 춥기도 했겠지만 너무 급하게 달려오신 게 느껴졌습니다. 아가 좀 어떠냐? 몸은 괜찮아. 상처는 많이 아프지. 저 썩을 놈이 너 괴롭히진 않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근데 아기가. 민준 씨가 가져온 기저귀가 유통기한 지난 거라 그거 썼다가 아기 잘못될까 봐 겁나요. 저는 협탁 위 쭈글쭈글한 비닐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쪽을 보더니 기저귀 팩을 집어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하셨습니다.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보시더니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그러곤 탁 소리나게 기저귀를 민준 씨에게 집어던지셨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이게 갓 태어난 핏덩이한테 쓸 물건이냐? 유통기한 지난 지 1년이나 됐어. 내 손주 잡을 일 있냐?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민준 씨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매사에 확실해야지. 처자식 귀한 줄 알아야지. 넌 어째 제일 중요한 순간에 헛발질이야? 감히 유통기한 지난 쓰레기로 애를 챙겨. 네 양심은 개가 물어갔냐? 기저귀 팩이 민준 씨 몸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포장이 터져 누런 기저귀 몇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딱 봐도 싸구려의 질이 나빠 보였습니다. 옆 침대 가족들도 혀를 차며 수근거리더군요. 저 남편 진짜 대책 없네. 신생아한테 유통기한 지난 걸. 그러게 산모가 얼마나 힘들 텐데 산후조리사까지 자르고. 남자가 너무하네. 그 소리가 민준 씨 귀에도 들어갔는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죠. 그때 시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준, 똑바로 말해라. 산후조리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취소했어? 민준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조리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우리 형편에 큰 돈이잖아요.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고 제가 휴가 내고 집에서 애랑 와이프 보면 되니까 굳이 생돈 날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생돈?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며 제 침가에 쭈그리고 앉아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쏘아봤습니다. 야, 김민준, 네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그게 생돈이냐? 올케가 10달 동안 입덧하느라 5개월 내내 토하고 막달엔 다리 부어서 신발도 못 신고 애 낳을 때 비명도 못 지를 만큼 아파했어. 전문가 불러서 몸조리 좀 하고 아기 잘 키우고 싶다는데 그게 과부네? 그리고 네가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신우이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신생아는 수시로 먹여야 하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고 체온 체크에 황달까지 봐야 해. 네가 그거 알아? 올케 전몸살 마사지, 오로 배출, 좌욕 이런 거 네가 할 줄 알아? 네 양말 한 짝도 제대로 안 빠는 놈이 처자식을 돌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민준 씨는 누나의 속사포 공격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다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배우면 되잖아. 누가 태어날 때부터 알아? 천천히 배우면 되지. 천천히 배워.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네가 천천히 배우는 동안 내 며느리랑 손주는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그장 여사님, 올케가 얼마나 어렵게 구한 분인데 30명 넘게 키운 베테랑이라 며느리도 덜 힘들고 아기도 편할 텐데 그걸 네 멋대로 잘라. 며느리한테 물어보긴 했어. 넌 와이프를 뭘로 보는 거냐? 저는 와이프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다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건데. 민준 씨는 세상 억울한 척 웅얼거렸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민준 씨, 가정을 위한다는 게 나 산후조리도 못하게 하고 아기한테 썩은 기저귀 채우는 거야? 가정을 위해서 당신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한 끼에 수십만 원씩 긁으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나랑 애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 당신이 말하는 가정을 위한다는 거 사실은 당신 이기심 채우려는 거 아니야? 제 말은 비수처럼 민준 씨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들어 올리셨지만 시아버님이 말리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정말 실망이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집안의 대소사는 부부가 상의해야지.
특히 아내와 아이에 관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해. 조리사를 자르고 난 뒤에 후폭풍은 생각 안 했어. 며느리 몸도 성치 않은데 네가 감당이 돼? 이건 절약이 아니라 며느리랑 손주 건강을 담보로 도박을 한 거야. 잘못했어요. 민준 씨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비비더군요. 와이프랑 상의도 없이 이모님 자른 거, 유통기한 지난 기저귀 가져온 거, 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됐어. 신우이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수습을 해. 지금 당장 조리사 문제부터 해결해. 장 여사님 다시 연락돼. 다시 모셔올 수 있어.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빨리 구해야지. 내 올케랑 조카, 이대로 방치할 거야? 민준 씨는 고개를 푹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장 여사님한테 오지 말라고 했고 예약금도 안 돌려받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아마 다른 집으로 가셨을 거예요. 야, 신우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예약금 30만 원을 그냥 날려? 올케가 그분 모시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민준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고 제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가, 화내지 마라. 몸 상한다. 이 못난 놈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산후 조리사는 걱정 마라. 나랑 네 신우이가 책임지고 제일 좋은 분으로 구해올게. 넌 맘 편히 쉬기만 해.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올케, 걱정 마. 내가 아는 육아 도우미 업체 사장님들한테 지금 바로 전화 돌릴게. 장 여사님보다 더 훌륭한 골드 등급 베테랑으로 오늘 안에 무조건 구해놓을게. 시댁 식구들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게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구석에 쭈그러져 있는 민준 씨를 보니 꼴 좋다 싶더군요. 제가 시댁에 바로 고자질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자신의 알량한 절약 정신이 칭찬받기는커녕 온 가족 앞에서 망신살만 뻗치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김민준,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랑 아기를 우습게 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난 예전처럼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야. 내 새끼와 내 권리는 내가 지킬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또 생각난 듯 민준 씨에게 호통쳤습니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 당장 바닥에 떨어진 썩은 기저귀 갖다 버리고 유아용품 매장 가서 우리 손주 쓸 최고급 기저귀, 분유, 물티슈 사와. 산모용 패드랑 미역국, 호박죽도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하고. 돈 없으면 나한테 전화해. 또 어디서 이상한 싸구려나 유통기한 지난 거 사오면 그땐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네, 지금 갈게요. 민준 씨는 살았다 싶은지 얼른 허리를 숙여 바닥에 기저귀들을 주섬주섬 챙겨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다급해 보이던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신우이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목록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왕 여사님이라고 계셔. 신생아만 20명 넘게 본 베테랑이신데 평판이 아주 좋아. 지금 전화해서 시간 되나 물어볼게. 시어머니는 제 이불을 덮어주시며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내가 전복죽이랑 미역국 좀 싸왔는데 좀 먹을래? 애 낳고 굶으면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시댁 식구들이 있다는 게 제 복이고 덕분에 민준 씨의 이기심과 맞서 싸울 용기가 생겼습니다. 민준 씨는 이번에 제대로 쓴맛을 봤습니다. 조리사를 잘라 돈도 아끼고 생색도 내보려 했겠지만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었죠. 온 가족에게 욕을 먹고 돈은 돈대로 다시 써야 하고 급하게 새 조리사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이게 다 독단적인 행동의 대가입니다. 시어머니가 떠먹여주시는 죽을 받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민준 씨가 도망치듯 나간 뒤 병실은 좀 조용해졌지만 시어머니의 분은 아직 안 풀리셨는지 계속 궁시렁대셨습니다. 저놈은 나이를 먹을수록 헛똑똑이야.
장가 갔으면 철이 들어야지 처자식 아니도 모르고. 신우이는 이미 왕 여사님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왕 여사님. 죄송해요. 급하게 연락드려서. 제 올케가 방금 출산했는데 원래 예약했던 분이 사정이 생겨서요. 네, 급여는 걱정 마세요. 전에 받으시던 것보다 20%더 드릴게요. 제 올케랑 조카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전화를 끄는 신우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됐다, 올케. 왕 여사님이 마침 스케줄이 비었대. 지금 병원으로 오시는 중이래. 30분이면 도착하실 거야.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애쓰시고. 고맙긴 뭘. 넌 내 올케고 내 동생이나 다름없어. 민준이가 정신 못 차리니 우리라도 챙겨야지. 시아버님도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좀 짠돌이 기질이 있고 고집이 세긴 했지만 이번처럼 큰일에서 사고 칠 줄은 몰랐다. 우리가 따끔하게 혼냈으니 정신 차릴 게다. 그때 아기가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맑고 우렁찬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른 다가가 조심스럽게 속사개를 들춰보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배고픈가? 아니면 쉬했나? 그런데 시어머니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기저귀를 확인하시더니 안쓰러운 목소리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가, 얘 엉덩이가 좀 빨갛다. 아까 그 유통기한 지난 기저귀 닿아서 그런가 봐. 아유, 이 화상 김민준이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생아 피부가 얼마나 약한데 제가 빨리 발견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왕 여사님 오시면 잘 봐주실 거예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시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속으론 민준 씨를 5만 번은 더 씹어 먹었습니다. 신우이도 옆에서 다시 열을 올렸습니다. 진짜 김민준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돈 아끼려는 것도 그렇지만 전에도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여자가 애 낳는 거 다 똑같지. 유난 떤다. 조리사 쓰는 거 돈으로 퉁치려는 거다. 가족이 돌보는 게 최고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니까. 결국 올케랑 조카한테 돈 쓰기 싫다는 거잖아. 뭐? 그런 소리를 했어? 시어머니 화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 썩을 놈이 내가 개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 내 며느리한테 그 고생 안 시키려고 이러는데 지가 뭔데 유난이다 뭐다 해. 사람 몸 상하는 거보다 돈이 중요해. 아주 배가 불렀구만. 시아버님도 혀를 차셨습니다. 결혼하면 책임감이 있어야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사람은 안 그래. 뒤에서 그런 망발을 하다니. 옆 침대 보호자들도 거들었습니다. 어우, 아들 교육 다시 시키셔야겠어요. 요즘 세상에 산후조리 안 하면 평생 골병 드는데.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조리원 특실 2주에 도우미 한 달 썼어요. 돈 1,000만 원 들었지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시어머니는 낯이 뜨거워 한숨만 쉬셨습니다. 다 제가 자식 교육 잘못 시킨 탓입니다. 지 혼자 살 땐 구두쇠처럼 살아도 놔뒀는데 결혼해서도 저러니 원.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민준 씨가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들어왔습니다. 쭈뼛거리며 아부하는 웃음을 짓고 있었죠. 엄마, 누나 다녀왔어요.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 기저귀는 수입산이고 분유는 유기농, 산모 패드랑 물티슈도 매장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추천받아서 샀어. 그는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기저귀 한 팩을 시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유통기한 2년이나 남았어. 확실하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싸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 좋으면 뭐하냐. 마음보가 글러먹었는데 처자식 귀한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겠지. 민준 씨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물건도 다시 사왔고 그만 좀 봐주라. 봐줘? 신우이가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올케가 유난 떤다고 생각하지? 조리사 부르는 거 돈 낭비라고 생각하지? 여자들 애 낳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민준 씨는 당황해서 눈을 도리질 쳤습니다. 아니 누나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안 그랬어?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며칠 전에 본가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잖아. 산후조리사 그거 돈 낭비다. 와이프 건강해서 며칠 쉬면 혼자 다 한다. 나도 거들면 된다. 요즘 여자들 너무 약해 빠졌다. 옛날엔 밭 매다 애 낳았다는데 이거 네가 한 말 아니야? 딱 걸린 민준 씨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죠. 아니, 그냥 해본 소리지. 아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해본 소리?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그게 할 소리냐? 네 마누라 몸이 지금 어떤지 안 보여. 옛날엔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지금 살만하면 며느리 호강시켜주는 게 맞지. 넌 지독하게 이기적이야. 네 생각만 하고 마누라랑 자식 입장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해. 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민준 씨도 울컥했는지 대들었습니다. 저도 다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 아껴서 나중에 애 학비 쓰고 집 넓히고 그러려는 거지. 제가 저 좋자고 그래요. 지금 좀 아끼면 나중에 좋잖아요. 김민준, 똑바로 들어. 시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절약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야. 출산은 여자 일생일대의 대사고 가장 돈을 써야 할 때야. 그 300만 원 아끼겠다고 아내한테 평생 남을 상처 주고 손주 건강 해치는 게 절약이냐. 그건 멍청한 거야. 그리고 아낀 돈 처자식 쓴다면서 너 술값 게임비로 날리는 돈은 왜 안 아껴? 네 게임 아이템 하나에 몇십만 원씩 지르면서 정작 가족한테 쓸 돈은 아깝냐. 그게 이기적인 거지 뭐야. 시아버님의 말씀은 망치처럼 민준 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만 떨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 그 비참한 꼴을 보며 동정심 따윈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통쾌한 뿐이었죠. 그동안 부부니까 서로 이해하자 싶어 민준 씨의 짠돌이 기질과 고집을 눈감아줬는데 출산이라는 중대사 앞에서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 대신 그를 발가벗겨주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김민준, 이게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오늘 뼈저리게 느껴봐. 당신의 그 잘난 절약 정신이 내 새끼 건강 앞에선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걸. 아빠, 엄마, 누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민준 씨는 결국 울먹였습니다. 옳게 예민하다고 무시한 거, 이모님 자른 거, 유통기한 지난 거 가져온 거, 다 제가 못나서 그랬어요. 돈 생각만 하느라 가족 생각 못한 거 반성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신우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용서는 나중 문제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거야. 왕 여사님 오시면 옆에 딱 붙어서 배워. 전문가가 어떻게 산모랑 아기 돌보는지 눈으로 보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 건지 직접 겪어봐. 네, 꼭 그럴게요. 민준 씨는 닭모이 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만 짜라. 사내 자식이 질질 짜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얼른 물건 정리하고 아기 쓸 것 뜯어놔. 왕 여사님 오시면 바로 쓰게. 네, 지금 할게요. 민준 씨는 눈물을 훔치고 허둥지둥 쇼핑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그는 진짜 겁먹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버티고 있는 한 딴짓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민준 씨의 그 뿌리 깊은 이기심을 고치려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주도권은 제가 잡을 겁니다. 얼마 후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분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씨, 올케분 되시죠? 산후조리사 왕입니다. 신우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여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왕 여사님은 오자마자 가방에서 일회용 가운을 꺼내 입으시고 손 소독제로 꼼꼼히 손을 닦으셨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프로다웠죠. 군더더기 없이 바로 아기 침대로 가셔서 아이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운이 좋네요. 어머, 엉덩이 발진이 좀 있네요. 얼른 처치해야겠어요. 여사님은 가방에서 천연 발진 크림과 거즈, 미온수를 꺼내 능숙하게 아기 기저귀를 가셨습니다. 민준 씨가 허둥대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아유 여사님, 우리 아들이 유통기한 지난 걸 채워서 그래요. 잘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하소연하자 여사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신생아 피부가 여려서 금방 빨개지지만 관리만 잘하면 금방 나아요. 여사님은 미온수 적신 거즈로 엉덩이를 깃털처럼 가볍게 닦아주셨습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고 시원한지 끙끙대더군요. 식물성 크림을 꼼꼼히 발라주는 손길에 믿음이 갔습니다. 여사님, 제 올케가 자연분만이라 회음부 상처가 심해요. 전몸살도 올 것 같고. 네, 산후관리는 제 전문이니까 맡겨주세요. 여사님은 제게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모님, 물 좀 드시고 푹 쉬세요. 모유수유도 천천히 시도해보자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민준 씨를 노려봤습니다. 너 뭐하냐? 저 유통기한 지난 기저귀 당장 내다 버려. 병균 옮겠다. 민준 씨는 아기를 보려다 흠칫 놀라 터진 기저귀 팩과 처음에 가져왔던 비닐봉지를 들고 쭈뼛쭈뼛 나갔습니다. 나가는 길에 시아버님 눈초리에 찔려 후다닥 뛰더군요. 눈치가 저렇게 없어서야 원.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왕 여사님은 침대용 간이 테이블을 펴고 빨대컵을 꺼내 주셨습니다. 산모님 일어나기 힘드니까 이런 빨대컵 쓰셔야 해요. 집에 있으세요? 없으면 사오셔야 하는데. 신우이가 바로 들어오는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야, 김민준. 들었지? 가서 산모용 빨대컵, 신생아용 무알코올 솜, 일회용 수유 패드 사와. 그리고 산모용 호박즙도 사오는데 설탕 들어간 거 말고 순수 100% 착즙으로 사와. 알았어? 민준 씨는 숨도 못 돌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 다른 건 아기 로션, 유아용 세제, 가제 손수건도 사와. 순면으로 부드러운 거. 제일 좋은 브랜드로 사. 싼 거 샀다간 죽는다. 민준 씨는 휴대전화에 받아 적느라 바빴습니다.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적는 꼴이 영락없이 숙제 검사 받는 초등학생 같았죠. 왕 여사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아버님, 발진이 있으니 비판텐 연고 하나 사시고요. 산모님 상처 소독용 포비돈 스틱이랑 통기성 좋은 밴드도 부탁드려요. 네, 비판텐, 포비돈. 민준 씨는 울상이 되었지만 국말 없이 나갔습니다. 신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쌤통이다. 똥개 훈련 좀 시켜야 정신 차리지. 평소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니 왕 여사님은 새로 사온 기저귀를 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신생아용 MB인데 아기가 금방 크니까 며칠 뒤엔 한 단계 큰 걸로 바꾸셔야 해요. 나중에 아버님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사님이 챙겨주신 물을 마시며 안도했습니다. 산후관리법을 의사보다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마음이 놓였죠.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몸조리 잘하셔야 아기도 잘 봅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땀범벅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누나, 다 사왔어. 빨대컵, 호박즙, 근데 연고는 아까 여사님이 말한 그거 맞지? 비판텐? 신우이가 쇼핑백을 뒤적이다 등짝 스매싱을 날릴 뻔했습니다. 야, 왕 여사님이 비판텐 사오랬지. 누가 마데카솔 사오랬어. 넌 귀를 어디다 두고 다니냐? 다시 가서 바꿔와. 아, 또 가야 돼? 나 다리 부러지겠어. 내일 가면 안 될까? 내일.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습니다.
내 손주 엉덩이가 내일까지 기다려주냐? 네 다리 아픈 게 대수야? 며느리는 애 낳느라 뼈가 사갔어. 당장 안 튀어가? 민준 씨는 울상을 짓고 다시 나갔습니다. 왕 여사님이 잠시만요 하고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님, 수유 패드도 너무 얇은 거 사셨네요. 도톰하고 통기성 좋은 걸로 바꾸시고, 호박즙도 이거 당분이 너무 많아요. 첨가물 없는 순수한 걸로 다시 사오세요. 민준 씨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물건들을 다시 챙겨 나갔습니다. 그래, 그동안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살았으니 고생 좀 해봐라. 신우이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꼼꼼하지 못한 건 여전하네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앞으로 내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왕 여사님은 제 상처를 소독해 주셨습니다. 따끔했지만 전문가의 손길이라 훨씬 편안했습니다. 2시간마다 소변 보셔야 해요. 안 나오면 말씀하세요. 식사는 미역국이랑 부드러운 걸로 드시고요. 얼마 뒤 민준 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왕 여사님께 검사부터 받더군요. 여사님, 이번엔 맞죠? 비판텐, 도톰한 패드, 순수 호박즙. 네, 맞네요. 고생하셨어요. 민준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헐떡거렸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더니 시아버님이 핀잔을 주셨습니다. 엄살은 그게 뭐 대수라고. 앞으로 육아는 체력전이야. 벌써 퍼지면 어떡해. 민준 씨는 대꾸도 못하고 네 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왕 여사님은 민준 씨에게 아기 앉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버님, 이리 와서 해보세요. 목이랑 허리를 잘 받치고. 민준 씨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꼼지락거라자 기겁을 하며 여사님 받아주세요. 떨어뜨릴 것 같아요. 하고 호들갑을 떨었죠. 처음엔 다 그래요. 매일 연습하셔야 해요. 기저귀 갈기, 분유타기 다 아빠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준 씨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해 죽겠다는 걸요.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째려보고 왕 여사님 눈치를 보며 중얼거리더군요. 고작 심부름 좀 시킨 거 가지고 유세는. 나도 다 우리 집 잘 되라고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안 돼서 슬금슬금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눈치채고 살금살금 뒤따라 가셨습니다. 저놈 분명 딴소리하고 있을 거야. 신우이도 낄낄거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썩을 놈이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심지어 지 이모한테도 전화해서 고자질하더라. 우리가 자기를 너무 핍박한다나. 억울해 죽겠다고? 신우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한테. 이모가 누구 편인지 모르나? 잠시 후 껄렁한 옷차림의 남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의 친구 박철수였습니다. 민준아, 어딨냐? 누가 널 괴롭혀? 형이 왔다. 민준 씨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색했습니다. 철수야, 왔냐? 야, 내가 돈 좀 아끼려고 조리사 잘났다가 아주 개박살 났다. 심부름하느라 다리가 다 풀렸어. 박철수는 우리를 쓱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니 재수씨, 그리고 어르신들. 민준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300만 원 아끼면 좋죠. 그리고 애 키우는 건 원래 여자목 아닙니까? 재수씨가 집에서 애 보면 되지. 굳이 사람을 써요? 그 말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습니다. 넌 뭐냐? 남의 집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내 며느리 몸조리 시키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어디서 못돼 먹은 소리를 짓거려.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친구 편들러 온 건데 절약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애 키우는 게 여자목. 너 제정신이냐? 내 올케 몸 상태 안 보여? 결혼도 안 한 놈이 어디서 꼰대짓이야? 시아버님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자네, 친구라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지. 같이 맞장구 치고 앉았나?
내 아들이 유통기한 지난 기저귀 들이밀 때 말리지도 않고 잘한다 했어? 그게 친구야? 잡배지. 박철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아, 엄마, 누나, 철수도 나 생각해서 그런 거야. 생각은 무슨, 너 물들이는 거지. 앞으로 이런 놈이랑 어울리지 마라. 박철수는 도망치듯 나가려는데 신우이가 잡았습니다. 야, 사과하고 가. 여자목 타령한 거 사과해. 결국 박철수는 제게 억지로 사과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민준 씨는 더 억울해졌죠.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한테까지. 시끄러워. 저런 친구는 없는 게 나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억울해. 난 당신 때문에 몸조리도 못할 뻔하고 아기는 엉덩이 다 짓물렀는데 그건 안 억울하고 당신 자존심 상한 것만 억울해? 민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또 문이 열리고 이번엔 시어머니의 동생인 이모님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민준 씨가 아까 전화한 그 이모님입니다. 언니, 민준이가 억울하다길래 와봤어.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하더니 민준 씨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사람이냐. 갓 애 낳은 마누라한테 썩은 기저귀를 줘. 니네 엄마, 누나가 널 덜 때렸네. 나 같으면 다리를 분질러 놨다. 민준 씨는 멘탈이 나갔습니다. 내 편일 줄 알았던 이모님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모, 왜 이모까지. 이놈아, 네 엄마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고생 안 시키려고 이러는 건데 돈 타령을 해. 넌 진짜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이모님은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조카 며느리 고생 많았어. 내가 이놈 교육 확실히 시킬게. 민준 씨는 사면초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끼를 박으셨습니다. 김민준, 오늘로 끝 아니다. 각 썼어. 앞으로 며느리랑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호적 파버린다. 그리고 월급 통장, 카드 다 며느리한테 넘겨. 용돈 타서 써. 네, 월급 통장을요? 싫으면 이혼하든가. 시아버님의 한마디에 민준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겠어요. 다 할게요. 통장도 넘길게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모님까지 합세한 시월드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왕 여사님도 귓속말로 며느님 복 받으셨네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때 전몸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슴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열이 펄펄 끓었죠. 왕 여사님은 바로 마사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가슴이 많이 뭉쳤네요. 유선 뚫어야 해요. 많이 아플 겁니다. 여사님의 마사지는 아팠지만 시원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뭉친 게 풀리고 젖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배우세요. 나중에 해주셔야 해요. 살살 원을 그리며 민준 씨가 따라 해보려 했지만 힘 조절을 못해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아파. 아이고 이 화상아. 젖을 짜는 게 아니라 사람 잡겠다. 시어머니께 또 혼나고 민준 씨는 쭈그러들었습니다. 왕 여사님은 부드럽게 아기 다루듯 하셔야 해요. 라며 타이르셨습니다. 아기가 배고파 울자 수유 자세도 잡아주시고 트림시키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민준 씨가 멍하니 보며 감탄하더군요. 와, 그냥 젖 물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복잡하네. 그걸 이제 알았냐?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셨습니다. 점심시간, 왕 여사님은 민준 씨에게 식당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미역국이랑 부드러운 호박죽 사오세요. 자극적인 거 빼고요. 민준 씨는 이번엔 제대로 사오나 싶더니 자기 먹을 거라며 제육볶음을 사왔습니다. 그것도 냄새가 진동하는 걸로요. 나 배고파서. 신우이가 인상을 썼습니다. 야, 산모 앞에서 냄새나는 제육볶음이 넘어가냐? 옳게 밥 챙겨주고 나가서 먹든가 해야지. 지 배고프다고 옆에서 쩝쩝거려? 넌 진짜 이기적이다. 시아버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순서가 틀렸잖아. 아내 먼저 챙기고 넌 나중에 먹어야지.
민준 씨는 밥맛이 떨어졌는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됐어, 내가 먹을게 하고 죽을 먹었습니다. 왕 여사님은 조용히 아버님, 흉내만 내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셔야 해요 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아기가 미열이 있었습니다. 왕 여사님은 민준 씨에게 헤어 패드와 체온계를 사오라 했습니다. 민준 씨는 비싼 걸 사왔다며 으스댔지만 성인용 패드와 부정확한 일반 체온계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기한테 너무 독해요. 신생아용을 사셔야죠. 체온계도 귀 체온계가 정확하고요. 아, 비싸면 다 좋은 줄 알고 신우이가 폭발했습니다. 돈 지랄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넌 진짜 도움이 안 된다. 민준 씨는 또 혼나고 다시 사러 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민준 씨의 참교육이라 생각하니 즐거웠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왕 여사님이 분유를 타려다 멈칫하셨습니다. 분유 색깔이랑 입자가 다른데요. 이거 전에 먹이던 그 유기농 분유 맞아요? 민준 씨가 당황해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같은 가게에서 산 건데 리뉴얼 됐나? 왕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싸구려예요. 냄새부터 달라요. 시어머니가 캔을 확인하시더니 뒤집어지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자표 분유였으니까요. 야, 이 미친놈아. 3만 원짜리 유기농 먹이다가 10,000원짜리 싸구려로 바꿔치기해. 내 손주 몸 상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가 민준 씨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애 먹는 걸 건드려? 민준 씨는 울상이 되어 실토했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서 비슷할 줄 알고. 비슷해? 네 눈엔 이게 비슷해? 신우이도 기가 막혀 했습니다. 너 담배 끊고 게임 끊으면 그 돈 나오잖아. 왜 애 밥줄을 줄여?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이혼하자. 애 건강 담보로 장난치는 놈이랑은 못 살아. 아, 여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혼은 안 돼. 민준 씨는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당장 저 쓰레기 분유 갖다 버리고 원래 먹이던 걸로 사와. 그리고 애 병원 데려가서 검사받아. 또 수작 부리면 내 아들 아니다. 민준 씨는 울면서 분유를 버리고 다시 사왔습니다. 물티슈랑 기저귀도 싼 걸로 바꿨던 걸 들켜서 싹 다 다시 사왔죠. 모든 게 정리된 후 저는 민준 씨를 앉혀놓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첫째, 육아랑 내 산후조리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해. 토달지 마. 둘째, 월급 통장 내놔. 용돈 30만 원 줄 테니 그거 써. 셋째, 퇴근하면 무조건 육아랑 집안일해. 주말은 대청소하고. 넷째, 무슨 일이든 나랑 상의해. 다섯째, 매일 가족 단톡방에 육아 일지 올려. 시댁 식구들이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가 이혼시킨다. 민준 씨는 벌벌 떨며 공인인증서와 카드를 넘겼습니다. 명심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그날부터 민준 씨는 달라졌습니다. 왕 여사님께 트림시키는 법을 다시 배우고 기저귀도 척척 갈았습니다. 매일 단톡방에 보고도 하고요. 퇴원하고 집에 와서도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친구들의 술자리는 와이프랑 애봐야 한다며 칼같이 거절했고 몰래 게임 아이템 5만 원 결제했다가 걸려서 시아버님께 혼나고 바로 환불한 뒤로는 딴짓도 안 합니다. 아기 100일 잔치 때 이웃들이 남편이 참 가정적이다 라고 칭찬하자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사람 만들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잠든 아기를 안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포기 안 하고 사람 만들어줘서 이제야 가장이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달빛 아래 민준 씨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제가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는 걸요. 결혼 생활, 특히 육아는 전쟁입니다. 나쁜 남편을 만났다면 참지 말고 들이받으세요. 그리고 현명하게 내 편을 만드세요.
그게 나와 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